분야가 있거든요.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뭐 이런데 그 저희 분야별 퍼센티지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한 5년 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중에서 제품 디자인을 제가 보니까 2,000명이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주로 말씀하실 때는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위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그 표본은 그 다 섞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약간 그 엄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그러니까 분야별 배출 인원과 분야별 매출액, 분야별 기업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비교가 돼야지 이 숫자가 유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그 설문지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사 기법 중에서 보면은 설문법, 인터뷰법,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 아니면은 아카이브 리서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 보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아카이브 리서치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설문지법인 것 같아요. 예, 디자인 진흥원에서. 예, 설문지법을 할 때는 문제가 이제 모집단이 전체 집단의 몇 퍼센트를 모집단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모집단이 연차별로 다 똑같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이게 지금 모집단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보면 디자이너 20명, 뭐 부서관리자 30명, 일반인가 80명 정도 이게 지금 대표를 한다라고는 사실상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집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샘플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개국 이런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디자인 경쟁력을 조사를 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뭐 디자인 진흥원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이런 말을 드리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곤란하기는 하거든요. 저한테 화살을 좀 돌리지는 마시고 저는 그냥 여기저기 있는 그 통계들을 좀 인용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을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으면 좋겠을까라는 부분들 좀 어레인지한 부분들이지 제가 디자인 진흥원에서 어떤 설문을 하고 통계를 추출을 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바로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표들이 자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들이 계속 카피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전담 부서시니까 진흥원 쪽에서 이 통계를 위한 아까 얘기한 대로 모집단 범위, 그다음에 그 모집단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책임 없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은 그 여러 기관들에서 약간 좀 파편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서로 엮다 보니까 뭐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직영부의 국공무원이시니까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책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이제 디자인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뭐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레드닷이라든지 IF라든지 뭐 이제 몇 개 디자인 시상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실력의 어떤 그 실질적인 지표로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언급을 하셨었고, 근데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이제 실제 각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사실은 앞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디자인의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거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정책 담당자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인지, 예를 들자면 어떤 정보를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실 건지 하시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가 꾸준히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해서 또 어디에서 수상을 하는 것은 이 한국 제품이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 업체의 한 제품이 수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대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소비자들의 수요 조사라든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한국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선호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모집단이 많고 업체가 한국의 업체의 어떤 대표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설문조사를 응하고 선호도를 보여주신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당연히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을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각국의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큰 어떤 정책을 잡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그런 어떤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특정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한국 제품 전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최승진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른 기술, 뭐 테크놀로지 기반의 쪽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투자 대비 매출 증대율이 뭐 굉장히 높다. 뭐 취업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맥락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한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어떤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노동 집약적인 전문직 분야라고 딱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경제지표로 돌아오는 게 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떤 통계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신뢰를 한다면은 디자인 투자가 일반 기업체에서 대기업 평균에 57억 1천만 원이고 중소기업에서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투자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놨다라기보다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이 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그 투자 산업, 그 디자인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 산업 규모가 2006년도에 6조 8천억에서 2008년도에 5조 2천억으로 거의 15% 이상 감소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전문직 분야도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15%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거의 공황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황에 파급 효과가 미쳐진 게 고용 규모가 거의 한 40%, 한 4년 사이에 한 40% 이상 감소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기업의 CEO라든지 의사결정권자, 정책 결정권자라고 하면은, 라고 보면은 굉장히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력 투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역설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국가에서 R&D 예산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뭐 200억 선에서 계속 그 선에서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국가에서도 정부, 지정부라든지 관련 조직에서도 디자인 산업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인력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때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인력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교육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마지막에 뭐 7대 디자인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디자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951 뿐이라는 거죠. 아무런 경제적인 지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설문조사해가지고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7대다, 7대 안에 들었다, 10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약간 듭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내 디자인 산업 현황, 일단 그 통계 조사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신뢰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조사하는 전수조사 통계거든요. 매년 2년마다 통계 조사를, 국내 산업, 디자인 산업 현황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금 2007년도에 했었고, 2009년도에 했었고, 이제 2011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고, 신뢰도 면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통계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디자인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면은 지금 디자인 산업 규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뭐 허리가 꺾일 정도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공황 상태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글로벌 탑 7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공허한 어떤 그 부호에 그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인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면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이 지금 포커싱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장기적인 그 대책 없이 너무 단견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제가 썩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정책을 기반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교수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서도 디자인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시장 규모라든가 산업 규모라든가 고용 규모라든가 관련 업체 수라든가 어떤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지수들은 계속적으로 악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의 R&D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하면 마이너스로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반 R&D 같은 경우에는 100%, 200%씩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가 이제 와가지고 뭐 무슨 탑7으로, 글로벌 탑7으로 도약을 하겠다. 거기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탑7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상. 네, 지금 뭐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지식경제 공식 전에도 얘기가 될까봐 사실상 저어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혹시 근데 그 고용 규모는 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싶어요. 그 94,000에서 54,000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마 그 최근에 블라인드했던 그 4대 보험 가입자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지표 자체를 갖다가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온 적은 아까 공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표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서 잘 그 지경부에서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전수조사에서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랬는데 안 정확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기해도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숫자들에 대한 그 책임은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한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교수님들 활동하시고 정책들 기반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좀 몰라서 그 정확한 명칭으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한국 디자인 산업이 지금 이게 큰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사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디자인 그 제품 같은 경우 제품을 하나 개발할 때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정확한 그 지원금의 이름 같은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 개발에 대한 그 잘못된 습관을 들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자인 산업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여기 청중으로 앉아있는 저희 회원들 속에서 어떤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복잡하게 실제 사례들을 가져와서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옛날 자료를 분석해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디자인 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게 실제로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관련 예산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산학 프로젝트라든지 디자인 관련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1년에 몇 개씩 프로젝트씩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예전에 사례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의 문제였었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 저는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뭐 창조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 지각적인 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걸 좋게 이야기하면은 창조 산업이 창조 계급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비정규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 투자를 하고 내가 이 인력을 계속 가져갈 필요를 못 느끼는 전문직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게 대기업이든 전문 디자인 기업이든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 3년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뭐 정부가 더 지원을 해주고 산업 규모를 더 키우고 이러면 되는 거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구글로 쳐봤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예를 들자면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세계 속의 한국 그 디자인이라고 해서 시장 규모가 한국이 1조 원이고, 일본이 25조이고, 영국이 뭐 28조고, 미국이 80조인데, 실제로 국가 총 GDP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한국이 9,800억 불이고, 일본이 5조 4천억 원이고, 미국이 14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 비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보면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라는 거죠. 산업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디자인이 더 커져버리면, 디자인 산업이 더 커져버리면 우리나라의 총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오히려 기형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총 GDP 대비 디자인 산업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더 큰 거는, 디자인 산업의 규모가 큰 거는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5배라든지 6배 정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자인 산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지금 보여주신 지표들이 신뢰성에 의문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구적으로든 팩트로든 디자인의 현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국가적인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디자인 학교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게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뭐 5위 안에 들자, 7위 안에 들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객관적인 상황들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서 내실을 좀 다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전문 전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파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엮다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특히 최근에 21세기 이후에 어떤 뭐 경제적인 변화상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좀 재미있고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숫자를 보면 그 부분적으로 좀 잘 의문이 가는 대목들도 있지만, 큰 그림을 엮다 보면 어떤 진실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 그래서 디자인이 43조, 맨 처음에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숫자 같은 거. 이런 때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율을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누구도 정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그 디자인 산업을 위한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을 더 쓸모있고 영향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자면은 디자인이라는 것들의 개념 같은 것들조차도 아직 디자인에서 충분히 합의가 돼서 이게 디파인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엄격하게 좀 규정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놔야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좀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체 CEO가 이번에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 결정은 디자인적 결정입니까? 일반 경영에 해당되는 결정입니까?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패널 분들이시나 다른 청중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에 한번 말씀을 싶은데요. 예. 지금 저 대기업의 아까 매출도 하고요, 또 R&D 그 연구 개발비하고 일반 그 디자인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 6억이면 그 한 달 매출이 한 6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적은 숫자로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지금 뭐 그 취업 현황이나 그 전문 인력들 파악을 해봤지만 지금 MB 정부 들어오면서 뭐 환율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지고 대표적으로 다 이익을 본 것들은 전부 저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몸집이 한창 불러져 있는데 이제 구멍가게도 안 되는 뭐 업체들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면 그건 뭐 이미 게임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모든 그 주도권을 다 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배출되는 거에 비해서 취업도 현찮고 오늘 아마 우리 저 사무관님이 임금 문제까지도 아마 그 조사에서 발표하셨으면 정말 아마 아래 수준일 거예요. 우리 전체 수준에서. 그 뭐 대학 졸업하고 석사까지 나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디자인 실무에서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월급 받을 수 있는 그 총액을 따지면 굉장히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 사무관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저희 우리 디자인 쪽하고 인연이 되셨으니까 그 직영부에 좀 들어가시면 MB가 하겠다는 중소기업의 정책을 이제 대기업은 먹고 살 만큼 자기들 저 킵할 건 다 킵해놨다고요. 그렇게 고환율 정책으로 다 킵해놓은 그 잉여 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외자 유치해서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절대 발전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대기업은 자기들 자산으로다가 뭐 R&D 개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몸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중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중간층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같이 이게 창의적인 디자이너들도 임금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대우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앞으로 아마 10년 후에 이런 자리에서 통계 수치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도 아마 디자이너들의 현황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최성진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지금 고용 창출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고용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가는 그 판도예요. 지금 이쪽 디자인 쪽도. 그래서 저는 좀 돌아가셔서 디자인 현황을 이제 표로다가 이렇게 좀 파악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 관련 부서에도 이 정책적인 변화가 정말로 필요하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는 것을 좀 전해주셨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잘못 왔구나. 제가 생각하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디자인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참 뻘쭘하거든요.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시지 마시고 저 사람은 그냥 통계 가지고 좀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디자인 쪽 관련 부서에 충분히 그 디자인 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부에 대해서 전혀 기대 안 해요. 다만 이런 조사를 할 때 정확히 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이런 조사를 통해서 기존 시장을 왜곡해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이 뭐 IF에 내가지고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삼성이 우리가 몇 타수 몇 안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냈는가. 그래서 삼성이 100개 내가지고 1개 됐는데 필립스는 2개 내가지고 1개 됐다. 그럼 필립스가 나은 거거든요. 그건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수를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해도 디자이너가 500명 이상 됩니다. 필립스에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정당한 비교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물량 공사를 해가지고 지표만 이렇게 높여놓고서 사람들은 이런 지표만 보고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대기업의 횡포거든요. IF에다 저희 레드하드가 돈 갖다 주는 거라고요. 이거 지원할 때 돈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원하고 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뒤로 또 뭐 광고도 내줘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게 가지고 물량 공사를 피면은 이건희 씨가 얘기하는 것은 건방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비대칭적인. 근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저희 디자인 쪽에다가 하셔야 될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레드닷이라든지 IF라든지 또 하나가 있는데 까먹었네. 그거 상급 같은 경우가 다 여기 교수님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실질적인 소비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북아시아에 이제 막 신흥 공업 국가들, 제조산업들이 자국 내 홍보용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플에서는 1년에 제품이 6종 이상 안 나오는데 여기 제출해봤자 상을 6개밖에 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상이라든지 평점 같은 경우에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뭐 엔가젯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은 뭐 AV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뭐 매거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 나라에서는 또 권위를 받고 인정을 받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제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상을 이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국가라든지 언론사로부터 평가받는 데 있어서 IF상을 수상했다라든지 레드닷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평가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의 공생관계가 있다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외부에다가 대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디자인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아예 지사를 설립을 하고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 전문 시상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디자인 학계 내부에서 좀 더 그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임시 초회 시간이 되는데 저희가 다른 또 논의회장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사무관님 오늘 애 많이 썼습니다. 듣기 싫은 질문들이 좀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들이 나온 걸로 아는데 지금 홍보 업무를 담당하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차관 장관이 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신 말씀 있으면. 너무 어려운 자리에 제가 와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내용도 전달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 한쪽이 조금 꺼림직한데 아무튼 저 사람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디자인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런 부분들을 저도 나름대로 궁금해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디자인을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죄일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제가 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장담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이것도 인연이니까 디자인 관련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디자인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어떤 것이든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썩 만족스러운 그 발표는 아니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